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준철입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502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불쌍하다 대한민국. 사람 자격 안 된 자가 판사 대장 하고 있고, 인간 자격 없는 자가 선생 노릇 하고 있네. 찌라시 된 언론들의 불쌍하다 대한민국.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법기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보면은 한숨이 납니다. 특히 까도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헌법재판소 소장, 편향된 이념, 행범방, 독후감. 최근에는 같은 편에서 이게 미쳤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밀 누설, 청기 누설도 했죠. 탄핵 심판은 대본대로 한다. 그런가 하면 진보 진영에 실망하고 민주당에 실망해서 마음이 떠나고 있는 2030 세대들에게 말라 비뚤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악담을 퍼부은 교수도 있었습니다. 끝말은 안 했지만 없애겠단 말이겠죠. 말라 비뚤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명색이 교수면은 2030 세대 중에서는 자기 제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발상,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찌라시 보듯 하는 그 언론들,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구성과 반문. 3위, 경향신문, 이런 보도였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1만 명, 탄핵 찬성 집회에는 2만 명이 모였다. 지난번 광주에서 열린 그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여러 언론들이 있지만 저는 그때 경향신문의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기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향신문과 MBC는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배에서 났기 때문에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신군부 독재 시절에는 정말 혼을 담아 아부 방송을 하고 아부 신문을 마구 찍어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권력이 된 지금은 매몰된 자기들 이념 성향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이라는 게 보수성 언론, 진보성 언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설이나 논설할 적에 그런 성향이 드러나야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고 변형돼서 보도를 하면 그게 무슨 신문일까요? 그야말로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인데. 묻겠습니다. 당신들 중에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양심의 끄리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들 기레기 맞는 거죠? 찌라시보다 못한 거 맞죠? 2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집회를 하려거든 쓰레기장에서 하라. 이번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집회를 한다고 할 적에 한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82년 1월 21살의 청년이었던 저는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전남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기도 82년 1월달이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걱정과 달리 군대 생활을 너무나 잘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마음에도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부풀리고 조작하고 과장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광주 집회에 전국에서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게 광주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호남의 지도층 정치인들은 사람이 사는 게 풍요해지면은 보수 성향으로 바뀐다는 그런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입 밖으로 내는 정치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짝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리본만 달고 있으면 찍어준다는 그 호남분들, 이제 그 이용만 당한 거죠. 묻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일가 친척, 지인들한테 모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쓰레기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의 조카, 쓰레기의 삼촌 될 수 있을 겁니다. 1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런 소리 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적혀있는 대로 하세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인 2명을 앉혀놓고 한 소리입니다. 정말 참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장성들을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다니. 박범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999년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에 있는 나라슈퍼라는 곳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한 명을 포함한 19세, 20세 3명이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정에서 계속 강압수사를 당했다, 진범이 아니다, 또 강압수사 정의도 나타나고 그랬는데도 매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범으로 몰아서 판결을 내린 자가 이 박범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3명은 도합 18년의 옥살이를 했죠. 그 후 진범이 잡히고 또 재심을 한 후에 국가가 10수억에 달하는 돈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내서라도 국가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했던 자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자가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노무현 정권 출범 때 인수위원회로 스며들어서 지금껏 그 더러운 정치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나중에 그 죄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3. 선도 판정소. 요즘 시중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참 널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도 손을 봐야 한다고 해서 그런지 여론조사가 하루 만에 국민의힘 49%, 민주당 37.2%에서 국민의힘 34%, 민주당 40%. 참 많은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지만 우리라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